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돼.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문수성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저 때문에 괜히 국민 욕받이 될 수도 있다. 왜 가장 유명한 우영우를 나에게 붙이시느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절대 문수성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하실 거면 저한테 하십시오. 예,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기는 해요. 예, 오전이 참 한산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제가 네. 우리만 한산한가 해서 이렇게 주변 옆집들을 쫙 봤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한산하네요. 예. 길도 한산할 거예요. 예, 물론 휴가 비가 와서 가나 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차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휴가 가시나요? 휴가가 뭐예요? 일해야죠. 네, 저희는 일해야죠. 일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8월 첫날 증시가 뭐 소폭 하락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수, 목, 금 연휴를 네. 달리면서 7월은 정말 엄청난 반등을 기록하는 그쵸. 한 해를 기록했잖아요. 네. 한 달을 기록했죠. 7월 기록만 보면 1939년 이후부터 최대폭 맞아요. 올랐을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갔으니 오늘 뭐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쉬는 것도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3대 지수가 오늘 하락폭 해봤자 S&P 500이 0.3% 내렸고요. 네. 나스닥과 다우는 뭐 0.1% 내외니까 크게 뭐 내린 것 자체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정리가 됐겠지만 유가라든가요, 금리, 달러 이런 것들이 다 올라서 문제됐던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이 조금 방향성을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죠. 느낌 같은 느낌인데 이런 것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극과 극 의견 보여드리겠지만 시장을 좋다고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SM 제조업은 52.8이 나오면서 25개월 내 최저 수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조업 상태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는 거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신규 주문도 좀 줄어들었고요. 제조업의 가격 그 안에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요. 가격 지수는 지금 크게 내렸습니다. 60포인트가 나면서 2년 만에 최저. 이것은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뭐 가볍게 이 부분은 뭐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가가 4.8% 정도 내려면서 $93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90 내려가고 80, 70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진짜 우리가 미래는 앞날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작년에 기억하세요?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추수감사절 때 한 50, 60 되기 때문에 한 60, 70만 가면 정상이라 그랬는데 훅 간 거잖아요. 그 당시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것들이 $120 넘어서는 수준까지 갔었는데요. 여하튼 지금 4.8% 내리면서 추세적으로 보면 고점에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좀 확인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금리인데요. 10년물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5% 갔다가 쭉 내려가면서 어제 제가 2.6%대 들어갔다고 얘기했었어요. 오늘 2.6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2.58, 2.59까지 갔는데 이것은 4월 이후 처음 있는 수준에 가는 요 4월이 딱 이때거든요. 4월이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역시 다양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좀 부담 심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한쪽에서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 펀더멘털 쪽이나 그런 지수 잡고 얘기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5월 대비 좀 꺾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양한 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 이런 것들은 그냥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간 먼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10년물, 5년에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재미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4월에 처음 들어가는 것도 주식시장에서는 좀 숨통을 튀는 고인 요인이 되겠고요. 가장 반가운 것은 역시 미국 달러죠. 미국 달러가 7월 5일입니다. 5일이요. 7월 5일이 아니라 7월 5일 이후 최저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아직 여전히 비싼 거죠. 달러가 엄청 비싸지만 좀 내려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엔화를 사야 된다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유로를 사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분명히 미국 달러가 내려가는 것은 이번 실적 시즌에 미국 달러 때문에 약간 부진한 건 많이 보여줬지만 일단 이번 진행된 우리식으로 보면 3분기의 고점에서 어느 정도 고점을 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2분기의 그 악재 인식이 좀 둔화될 수 있거든요. 늘 말씀드린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모든 지표는 방향성이거든요. 절대치보다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냐 올라가냐는 건데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은 분명히 호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르죠. 아까 오건영 부장도 아까 앞전에 광고 나올 때 보니까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못 맞춘다고 자기도. 예, 오건영 부장 같은 못 맞춘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못 맞추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 떨어졌지만 네. 환경이 이렇게 아주 나빠 보이진 않는다. 물론 첫날 하루 떨어져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를 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보잉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앞서도 좀 시작할 때 특징 얘기하셨겠지만 네. 보잉이 한 6%는 올라갔는데요. 은근히 보면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잘한 것 우리가 무시해도 되지만 보잉은 아시다시피 다우 주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520달러 그때부터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에 이제 사고가 두 번 네. 났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보잉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냥 잘 안 되던 집안이다 보니까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는데 787 드림라이너는 아마 이런 비행기 타시는 분들도 많이 이런 거 좋아하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드림라이너가 인도가 좀 안 됐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또 미국에서 재개의 어떤 허가가 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보잉이 지금 2, 3년 동안 시달리면서 지금 에어버스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딴 게 아니라 주문 상황이 많이 뒤쳐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해서 에어버스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채워줘야 되는 거죠. 보잉에 이제 우리가 보면 곡간도 채워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잉에 대한 주문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부에서 이제 약간 너무 희망적인 목소리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잉이요. 큰 사고 두 번 이후에 여러 가지 크게 이제 이슈가 된 것도 분명히 악재지만 또 하나가 이슈가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이랑 이제 무역 전쟁을 벌여 있고 지금까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중국에서 보잉과 이제 관계를 많이 줄이고 이제 에어버스로 많이 간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 대형 항공료는 전 세계에 결국 두 개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예전에 러시아나 중국 조금 하고 있지만 그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직이요. 그래서 재미 없었는데 요즘 보시면 미국에서 그 나토가 나오면서 나토가 지금 중국과의 지금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금 중국에서 유럽에서도 경고로 목소리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건 미국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본 사람의 목소리 보면 이제 에어버스나 보잉이랑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중국 사람이 선택할 때 보면 보잉이나 에어버스랑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 보잉도 좀 주문이 오지 않겠냐라는 희망의 놈입니다. 제가 볼 때 희망의 놈을 돌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찌됐건 보잉이 오늘 6%나 좀 올라갔고 최근에 좀 반등을 컸던 건 사실입니다. 다우지수 중에서 제일 최근에 반등폭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보잉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잉. 네. 반도체주들도 어제 괜찮았어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미국 S&P 500 기업의 거의 한 57% 이제 거의 그 중요한 건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남은 것이 이제 다음 주에서 유통주들이 나오고 이번 주에 몇 개 좀 나오고 뭐 엔비디아 이런 것도 나왔지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은 내일 날 AMD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AMD가 지금 한 2.4% 올라가고 있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AMD도 좋고 엔비디아도 다 좋죠. 뭐 다만 한 10년 동안에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훨씬 많이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여도은행커한테도 제가 물어보면 엔비디아가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러실 거예요. 네. 보통 분들은. 그렇지만 10년 동안에 보면 AMD가 더 올랐어요. AMD가 훨씬 장기적으로는 많이 네, 올랐어요. 10년 동안에 보면 최근에 3, 4년에 보면 확실히 엔비디아가 이제 큰 영향으로 확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MD가 더 많이 오른 건 팩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안타까운 주식이 있었죠. 이제 금요일과 오늘 좀 반등했지만 이제 약간 게 밑에서 반등했죠. 네, 인텔이거든요. 인텔이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금요일자가 이제 여기 개파락가 있고 오늘 반등해봤자 1.45% 정도 반등했습니다. 이게 정말 딱 이거거든요. 이게 인텔입니다. 위에가 이건 시가총액입니다. 주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켓 캡을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인텔이고 위에가 이제 인텔이고요. AMD인데 여기 보시면 AMD의 시가총액 여기 딱 보이잖아요. 이게 4배가 아니라 40배 올라간 겁니다. 10년 동안에요. 대단하네요. 이게 AMD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인텔은 계속 하다가 인텔은 꺾여졌고요. 올 1월 달에 한 번 잠깐 하루 이틀 인텔보다 AMD가 시가총액이 커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내리면서 올해만 보면 AMD가 더 떨어졌어요. 네, 올해만 보면. 근데 언제 최근에 다시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AMD가 다시 금요일자로 다시 추월을 했죠. 근데 이거는 AMD의 라이젠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
전 잘 몰라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저희 이제 지인이 컴퓨터 사달라고 할 때 보면 그 사줄 때 뭐 하냐 그래서 이거 AMD 라이젠을 산 적이 있고요. 제가 이제 작업하냐고 전화 부사장님 컴퓨터를 하나씩 샀거든요. 그때 이제 주문을 할 때 보니까 누가 도움을 받았죠 그랬더니 당연히 그냥 AMD를 하셔야죠. 라이젠 딱 항목을 딱 찍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한 5, 6년 전에 보면 노트북 이런 거 어디서 사셨어요? 보통 여도내과께서는요? 보통 샘송. 아니요. 어디서 주문하셨냐고 어디서? 인터넷. 인터넷 네. 하고 저는 그 전에 이제 보통 집에서 쓰는 것들 이런 거 보면 그 홈쇼핑 보고 그냥 샀거든요. 홈쇼핑에서 사셨어요. 가장 저렴하게 살 수 뭐 있는. 그냥 루트죠. 집에서 쓰는 거니까 집에서 그냥 뭐 집에서 식탁에서 쓰고 이런 네. 것들은 뭐 그 비싼 거 쓸 게 네, 없잖아요. 살 때 보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5, 6년만 하더라도 인텔 인사이드를 엄청 강조했죠. 그렇죠. 인텔 뭐 탑재됐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소리가 했죠. 있잖아요. 인텔 인사이드에 딩동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홈쇼핑에서 엄청 강조했어요. 네. 인텔 인사이드를. 그게 4, 5, 6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다들 AMD를 얘기합니다. AMD. 특히 뭐 일 좀 하고 뭐 하는 분들 그게 조합 있잖아요. 네. AMD랑 플러스 엔비디아. 그 조합 있잖아요. 게임할 때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세상이 바뀐 거죠. 바뀌고 완전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지금요. 고사양 PC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네.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딱 그런 것이 바로 인텔과 AMD의 차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아쉽죠.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방향성은 좀 이 두 개를 보면 여전히 AMD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을 뭐 서너 차례 썼고 사실 요번에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빠르면 이제 9월, 10월에 뭐 개정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도 또 AMD를 또 넣었어요. 그 개인적으로 또 리사수 좋아하시잖아요. 리사스도 좋아하고 젠슨왕도 다 좋아하죠. 근데 이제 리사수 스타일이시라고. 저요? 네. 모르겠습니다. 젠슨왕은 우리 장 부사장님이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 이번에도 부사장님 딱 눈치를 주더라고요. 이번에 또 AMD 넣으세요? 그래갖고 뭐 부사장님 엔비디아 넣을까 그랬더니 그냥 위원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상위 끝때 이번에도 AMD를 넣었어요. 물론 이제 그 한 두 달 있어야 나오겠지만 네. 제가 종목은 몇 개 뭐 기억하죠. 저는 여전히 AMD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MD나 인텔을 보신 분이면 인텔이 많이 떨어진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두 개 중에서는 여전히 제가 기술적인 것 정말 이 반도체 칩이 어떤 고성능까지는 모르겠으나 주위에 물어보시면 되겠다. 주위에 여러분들이 정말 데스크탑을 새로 꾸미고 그 게임용 노트북 고사양을 꾸밀 때 네. 여러분들 뭘 원하시냐 주위 사람들 거기에서 답을 찾으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오늘 소비재 관련해서 이제 코스트코의 주가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언제 또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들 있잖아요. 신경 안 쓰고 있는 분야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는 분야는 저는 솔직히 개인들이 살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있어요. 잘 모르는 거. 네. 모르는 예를 들어서 소재나 이런 거 잘 모르죠. 네, 솔직히. 예를 들어서 무슨 프리포트 맥모라는 얘기해봤자 이게 어디 있는지도 잘 헷갈리고 좋은 거랑은 다 알죠. 뉴코 좋은 거 알죠. 좋은 거 알지만 저기 철광회사가 있는데 저기 어디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쉽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짐 크레이머도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거고. 경험하고 있는. 그 피터 렌치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냉정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이요. 이게 85년 12월에 상장했어요. 네. 1985년이요. 저보다 동생이네요. 그런가요? 제가 조금 더 조금 연식이 그런가 보네요. 있습니다. 보시면 연여 애뉴얼 그렇습니다. 연평균이요. 네. 넷세일즈 있죠. 순매출입니다. 총 매출이나 순매출 이런 것들은 코스트코나 그 아마존 이런 데 해당됩니다. 전체 매출이 아니라 나 매출이요. 그런 거 잘 아시죠? 요돈 대표님은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쇼피파이 이런 총 매출이나 나한테 네. 떨어진 매출은 네, 넷세일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평균 순매출이요. 12.3%씩 늘어났어요. 저게 평균인 거죠, 평균. 여기서 있죠. annual growth요. 연평균 10.3%가 늘어났고요. 연평균 순이익 있죠. 네. 13.3%가 늘어났어요. 연평균 주가는 17.3%가 늘어났고요. 증가했고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17.3%면 71원 나누면 되니까 4년 정도면 이게 3년 반이면 더블이 납니다. 지금 이게요. 그럼 S&P 500은 같은 기간에 9.3%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트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코스트코 가서 뭐 살 것도 없다. 뭐 혼자 살기 좀 그렇잖아요. 벌크로 해야 되니까. 차도 없고 쉽지 않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걸 살 필요도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조금만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욕을 하죠.
아 역시 나는 안 돼. 그리고 이건 말해준 사람이 이학령이건 네. 아니면 여러분들 지인이건 그 친구를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괜히 나한테 그걸 나한테 악마 같은 소리 해줬다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늘 자기가 이 코스트코의 멤버십을 갖고 있고 네. 지금도 주문을 했고 사실 저는 이제 어저께 제가 드링크 하나 있어요. 드링크. 뭐 어떤 어제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는데 딱 코스트코를 지난 한 달 전에 가니까 딱 있더라고요. 네. 반가워서 그 드링크를 딱 샀어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네. 그리고 다 보통 마셨기를 마트에는 안 파는데 코스트코에는 있나요? 마트에는 안 마트에서는 잘 안 팔 겁니다. 네, 네. 예. 근데 온라인에서는 좀 온라인에서 가능하죠. 근데 딱 그 드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사장님한테 그거 추천했거든요. 그거 사 드시라고 몸에 좋다고. 건강에도 좋나요? 예, 과죽 뭐 이런 건데 그거가 그들 말로는 뭐 그게 안 들어간 거죠. 예, 이게 안 들어갔고 뭐 첨가제 첨가물이 안 없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그게 들어갔어요. 탄산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네. 근데 그걸 어저께도 또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각자 있는 분들이라면. 예, 예를 들어서 어디서는 그것만 산다, 뭐 영양제는 거기만 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격이랑 상관없다는 거죠. 가격. 그래서 이게 오늘도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뭐 고점 올해 갈지 안 갈지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죠. 다시 저점이 깨질 수 있지만 그런 주식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식. 그래서 잘 오늘도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 모르고 급등할 것 같은 주식 있잖아요. 예, 뭐 좀 적자지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좀 다시 조정받고 밀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주식을 가셔야 돼요. 버틸 수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 천천히 찾아 나가시면 아직도 길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제 돌잔치 때 네. 이제 금반지가 아닌 코스트코의 주식을 하나씩 사주셨다면 지금 어땠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원하시는 게 듭니다. 많으시네요, 지금. 예. 아이들한테 물려줄 주식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물려줄 주식은 저는 S&P 500 사주시라고 그럽니다. 그냥 S&P 500으로. 계좌를 편안하고 이슈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있죠. 제 경험을 보면 네. 6살까지 뭐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보면 우리나라 요즘 뭐 초등학교 빨리 가냐고 이슈가 되고 네네. 있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고 우리 애들 보면 3학년 때 제가 들었던 3학년 때 큰 애가 딸이었거든요. 네. 아빠 내 세뱃돈 어디 갔냐고. 다 100% 물어보는데 그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들 컸을 때 그 네. 기업이 애들이 모르는 기업 얘기해 주는 수인데 그게 주가 떨어졌죠.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식 건 다 물어주게 돼 있어요. 원망 듣습니까? 원망 듣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아는 거.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네. S&P 500이나 뭐 QQQ 나스닥을 좋아하시면 QQQ 이런 거를 애들한테 사주시는 거는 누가 뭐래도 진리다. 뭐 예를 들어 디즈니 사주는 거 좋죠. 네, 아는 거니까. 예, 근데 디즈니 자기 싫다 그러면 어떡해요? 디즈니 가서 타는 거 난 머리 아프다 그러면 어떡해요, 애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수를 사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종목은 글로벌 페이먼트도 실적 잘 나나요? 네, 글로벌 페이먼트는 페이와 관련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단말기에 보면 글로벌 페이먼트 써 있는 데가 많아요. 딱 보시면요, 그거 하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면서 한 4.6% 정도 네.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운동하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 팝니다 지금요. 이거는 쿠팡이나 뭐 이런데 다 네이버로 파는데 에너지 드링크고 우리나라 에너지 드링크뿐만 아니라 드링크도 그렇지만 요 분말로 된 걸 먹는 친구들이 네. 많아요. 운동할 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펩시에서 이번에 지분 투자가 발표하면서는 오늘의 특징 중 딱 이거죠. 셀시우스라고 얘기할 텐데 셀시우스 얘기할 텐데 11.1% 올라가면서 오늘 아마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는 이거였다. 역시 M&A 당하는 거가 최고죠. 주식은. 최근 주가도 되게 많이 물론 횡보를 보였지만 최근에 거의 뭐 탑10 요즘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별로 좀 약간 그렇지만 미국은 그 피트니스 하는 거가 상장된 게 있어요. 피트니스가 멤버 엄청 늘어나셨는데 미국에. 피트니스 센터 중에 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있죠. 예. 그래서 뭐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라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어요. 어찌 됐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펩시 지분까지 들어가면서 오늘 주가 급등한 것도 오늘 특징주였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코스트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월간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화요일 오늘도 오전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비 내린다고 기분까지 좀 축 처지지 마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